이번 이야기는 실내기획 총 6편 중 마지막 편 단위 공간을 편집하라가 되겠습니다. 단위 공간을 편집하라. 우리는 그동안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그 다음에 기능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석하고 공간과 공간의 관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들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와서 단위 공간을 편집하라는 것은 전반적인 설계를 디자인하기 위한 초기 단계 맨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기능과 프로그램의 관계성들을 다 조합을 해서 그 조합된 유형 자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그걸 저는 편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편집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안은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의견과 조건을 반영하다 보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공간을 편집하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단위 공간을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조닝으로 단위 공간을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강의 내용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인접 매트릭스라든지 상관 다이어그램, 버블 다이어그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평면 조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평면 조닝을 이용하면 단위 공간을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조닝 과정은 실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지금 유형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학생들이 모는 종이에다가 각각의 기능들을 추적한 면적들을 작성을 하고, 그 작성을 할 때는 스케일바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다양한 유형들의 기능별 면적들을 그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능별 면적들을 실제 커팅을 해서 자르기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대상지의 면적에 조합하고 구성하는 단계, 이것을 그동안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조닝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대상지의 단위 공간의 구성과 합리적인 동선 시스템을 찾아내는 방식이 가장 학교에서 많이 행하고 있었던 방식이고, 근데 이때 쓰이고 있는 이 종이들이 대부분이 색종이나 모는 종이들입니다. 이 종이들의 가로 세로의 크기로서만 공간을 이제 추적해서 편집하는 유형이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면 조닝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 조닝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듯이 이 기능을 대다수의 가로와 세로의 색종이로만 표현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디자이너나 학습자들은 이 조닝 학습을 하다 보면 공간의 크기가 박스형 공간이라는 것을 연상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의 공간을 대부분이 박스 공간으로 연상시키고 있어서 뭔가 좀 유선형이나 기타 다양한 조형적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스형 공간만 연상시킬 수 있는, 즉 고정관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별 면적 크기의 단위 도출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용자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단위 면적들을 추구할 때 가로, 세로 면적으로만 표현되다 보니까 이 속에 뭔가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 유형의 방식으로서 얘를 그리지 않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면적으로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세밀하게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단위 공간 구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한 가로 세로 높이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단위 공간의 높이를 산정하지 않죠. 높이가 산정 안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예시들처럼 다양한 면적들을 조합시키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가구와
다양한 동선들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면 조닝이 평면 레이아웃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건축 설계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평면 조닝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평면 조닝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지금 보셨듯이 가로, 세로, 높이의 2차원적인 면적만 갖추고 편집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등각트 시도법입니다. 이 등각트 시도법은 서로 120도를 가지고 세 개의 축, X, Y, Z축을 기본으로 해서 물체의 높이, 너비, 안쪽의 길이를 옮겨나는 나타나는 방법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시에 가로, 세로, 높이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충분히 표현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이소메트릭, 그 다음에 엑소노메트릭 이런 용어로만 쓰고 최종 표현하는 데만 썼지 설계 과정에는 잘 쓰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각트 시법을 적극적으로 이 조닝 단계에서 지금 추천해 주는데 그렇다면 왜 등각트 시도법을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각트 시도법은 일반적인 평면 조닝은 가로, 세로만 있는 건데 높이까지 있기 때문에 평면 조닝을 3차원 입체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디자이너가 설계할 당시에 단위 공간의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의 상호 검토성을 통해서 공간의 연출 분위기와 가구 배치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들처럼 자,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을 때 앉아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주변에는 서가가 배치되어 있는 관계성을 보면서 그 크기와 높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자, 여기는 조금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은 조금 복잡하지만 주변에 상층부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주변의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동선의 보행의 관계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각트 투상도법으로 바로 설계의 기초 평면 조닝을 하게 되다 보면 저는 이걸 입체 조닝, 공간 조닝이라는 이렇게 하게 돼 버리면 가구를 쉽게 배치하면서 실제 사람들의 이용 방법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단위 공간에 가구 배치를 하고 투상도법을 제작하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지 않나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까지 설계를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케치업에 보면은 최근에 손드로잉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스케치업이 막강한 툴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치업에서 이제 3D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웨어하우스는 3D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만들어 놓는 3D 모델 객체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매우 다양한 가구들, 그 다음에 각종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쉽게 갖고 와서 설계의 초기 단계의 기능과 프로그램의 관계성을 검토하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이용해 보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방식에다가 스케치업 레이아웃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극도로 변화되어져 있는 공간 평면 조닝을 벗어나서 공간 조닝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 방식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평면, 인면, 천정도, 투시도를 그리고 나서 수작업 모형으로서 입체성을 만들었지만 스케치업에 있는 레이아웃 프로그램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져 있는 3D 모델을 레이아웃으로 가져오면 바로 평면, 인면, 천장도, 투시도를 쉽게 검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버리면 동시에 모든 정보들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앞에 말씀드렸던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의 가구와 스케치업 레이아웃을 기법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등각투시도법에 의한 3차원 공간 조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실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위 공간에 가구 배치를 하고 이용자의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그런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서 요거를 좀 심화시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용자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과 시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움직임은 빠른 보행이 있을 수 있고 느린 보행이 있고 보행정지가 있어서 그걸 실질적인 도면에다가 그려가면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등각투시도법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나 사용자의 시선들이 고개를 돌리지 않는 표순 시선, 고개를 위로 돌리는 상향 시선, 하향 시선, 삐뚤어지게 볼 수 있는 캔티드 시선, 이런 것들의 시선들을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명명을 해놨지만 선형 평면도, 선형 단면도 같은 것들이 등각투시도법에서 쉽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의 유형이 정확하게, 자, 일반적이라면은 지금 평면도부터 작성이 됐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스케치업의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구들을 쉽게 불러들여서 높이 가로 세로표를 체크를 하게 돼버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례는 자, 출입구를 통해서 카운터가 있고 좌우측으로 쉽게 이동하라. 따라서 지금 표시를 보면 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 디자이너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높이가 왜 높아야 되고 낮아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엔트러스 부분에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높이의 서가를 배치하는 그런 유형들로 공간 분위기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중앙에 놓여있는 헤이테이블 아니면 어떤 열람 공간들이 개인용 열람 공간과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가들의 관계들이 있어서 실제 주변 공간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이동 동선들이 어떻게 빠져나가서 계단과의 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고, 개별 그 열람실과 전체 열람실의 관계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자, 사람들의 방향은 좌, 위, 아래로 빠질 수 있겠죠. 지금 평면도로 지금 정확하게 천천히, 이번엔 느린 보행을 통해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래 그림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공간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평면도에는 빠른 보행과 아주 느린 보행들을 구분시키고 있는 그런 사례들 유형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평면 조닝 방식에서는 볼 수 없는 공간 조닝에서는 쉽게 공간 입체 방식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위 공간과 단위 공간은 편집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편집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런 편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에는 수평 단위 공간의 편집이 있고 수직 단위 공간의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면 조닝 방식, 이거를 공간 조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평 단위 조합이라 해서, 자, 지금 왼쪽 분에 보고 계시는 이런 사례가 평면 조닝인데, 이런 것들을 실제 단위 공간들을 수평으로 조합하다 보면 각각의 공간들이 어떤 식으로 놓여 있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는지를 평면 조닝보다는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가 끝나게 되면, 자, 단위 공간들의 어떤 요소들을 조합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수평 조닝과 동시에 수직 조닝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아랫부분의 부분은 수평 조닝이지만 위의 공간들을 사례를 보면 수직 조닝들이 만들어져요. 이럴 경우에 천장의 높이나 각각의 기능들이 달라지면서 공간의 윤곽들이 달리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기존에 평면 조닝으로서는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스케치업의 프로그램의 막강한 기능들을 조금만 우리가 쉽게 이용을 하게 되면 쉽게 변형할 수 있고, 이런 데에 또 질문할 수 있는, 여기 안에 놓여져 있는 가구들은 남의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기획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공간이 디벨롭 되면서 여러분이 선택되어지는 공간 설계, 즉 설계 개념과 맞춰서 모든 가구들, 재료들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스케치업을 이용한 수평, 수직 단위 공간의 조합 방법은 굉장히 유리한 방식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편집된 단위 공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뭐 편면도 따로, 입면도 따로, 천정도 따로, 이렇게 개별, 단계별로 도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하나로 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개발한 이 몽타주 도면을 살펴보게 되면, 몽타주 도면은 공간의 입구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의 표를 나열했을 때 등가트 시도로 각각의 기능들을 나열시키고, 이쪽으로는 입체화시키기 위한 선형 투시도, 그 다음에 평면화시키기 위한 선형 편면, 선형 단면들을 구축시켜서 실제 이 도면을 보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스스로 그 공간의 시나리오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 도면이 몽타주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몽타주 도면을 통해 가지고 만든 사례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단위 공간들이 대부분이 벽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윗부분이 지금 등각투시도 기법으로 해서 각각의 공간들이 사이즈가 나눠져 있고, 그 선형의 공간들이 이제 선형 투시도로 나타나가 있고, 그것들이 평면도에서 어떤 식으로 각각의 공간들이 연결돼 나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단위 공간들의 높이들을 연속시키게 되면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층고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벽 중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벽이 발달되어 있지만 중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천정의 변화라든지 단위 공간에 있어서의 그 천정의 변화들을 전체로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의 편집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중심의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벽이 없어요. 이 사례는 벽이 없는 반면에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걸 추적했던 등각트 시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사례들을 쭉 나열시키고 각각의 그 선형 투시도를 이용해서 공간 분위기들을 연출시켜서 사람들의 시선의 방향이라든지 위치의 포션이라든지 행동들을 짐작을 하고,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는 유형들을 추적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유니트들이 조합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높낮이의 높이와 천정고의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단위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편집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정형의 어떤 이 유형들의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은 단위 공간들의 유형들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그 복도를 따라가면서 공간들의 크기의 변화들이 생기고, 그 변화들을 추적하는 각각의 공간들의 선형 투디스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장면들을 보고 있는지, 또한 단면도상에 있어서의 층고의 변화와 사람들의 시선의 방향들이 하향 시선이 하향 시선들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몽타주 도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단위 공간을 편집하는 것이 그전의 평면 조닝 방식에서 이탈해서 등각트 시도법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을 스케치업 프로그램의 막강한 3D 웨어 프로그램, 웨어하우스의 데이터와 레이아웃 기능들을 불러서 혼합시키게 되면 쉽게 단위 공간들을 수평, 수직으로
편집을 해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공간의 문제점을 돌출하고 전체 이야기를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위 공간을 편집하라. 그런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석이고, 향후에 이 강의를 듣고서 평면 조닝의 문제점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면 한번 여러분들 스케치업에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응용해서 3차원 단위 공간을 편집하는 방식들을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